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 변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음악 역사상 가장 나쁜 사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렇지만 음악은 너무나 획기적이고 대단했습니다. 바로 지금 영화 하는데 그 미군들이 베트남 마을 사람들 총살이라고 해야 되나? 폭격을 할 때 이 음악을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히틀러도 600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네, 그 비밀은 바로 음악에 있습니다. 음악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였어요. 네, 바그너 음악은 히틀러의 무기였습니다. 가장 큰 무기. 타노의 저서입니다. 브람스 음악이 이제 잔잔하고 막 가을에 듣는 이런 음악이잖아요. 전혀 반대입니다. 비와 소음도 많이 썼고 기존의 음악의 틀을 다 벗어 던졌어요. 선율이 너무나 또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다 빠져드는 거예요. 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바그너입니다. 처음에는 턱수염이 없었어요. 네, 나중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1813년에 태어나서 83년 70살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업적을 이루다 갔어요.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자격지심도 많았고, 특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오페라를 이 사람은 오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극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음악을 이제 유도동기라고 해서 오페라 중에 음악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음악은 방송국에 신청을 하면, 아리아 신청을 하면 안 틀어줘요. 왜냐면 끝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요. 아리아 하나가 딱 끝나고 무슨 아리아가 또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음악이 계속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에 관련된 음악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른 장소에서 나오면 그 음악이 다시 나와요. 그 라이트 뮤직이라고도 하고 유도동기라는 기법을 사용한 일맥상통하는 최초의 작곡가입니다. 악인들의 그룹이죠. 네, 예술가로서의 바그너를 거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업적이 많기 때문에. 인격체로서는 아닙니다. 바그너는. 네, 바그너가 태어난 1814년, 아직 나폴레옹이 막바지에 있을 때요. 1812년에 러시아에서 대패를 하고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아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폴레옹 20만 명이 쳐들어오고 연합군이 30명이 막 싸우는 와중에 바그너 아버님이 이것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영양실조에 시달립니다. 평생을 허약한 몸으로 지내요. 이때부터 정신적으로 안 좋아졌죠. 피해의식이 있고. 네, 친아버지의 친구와 결혼을 바로 했어요. 사별 9개월 만에. 너무 좀 빨리 했죠. 네, 연극 배우고 화가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바그너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음악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뭐 교사 집안이었어요. 네. 공무원 집안이었고, 선조들은 그 새로 결혼한 그 친아버지의 친구, 새로운 아빠, 이분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극장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게 돼요. 드레스덴으로 이사를 가서 자주 극장에 데리고 갑니다. 어린 시절 박은호 연극에 참여도 합니다. 윌리엄 텔 4살 때 여기 출연도 했어요. 가상의 세력에 가상의 세계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무대가 웅장하고 언어를 중시하고, 그래서 박은호 그 어린 시절에 어마어마한 건물, 극장, 이 큰 거, 이거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살 때 아버지는 이제 화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화가에 소질이 없었어요. 근데 양아버지도 8살 때쯤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병상을 지키기 위해서 50km를 거슬렀어요. 양아버지가 굉장히 예뻐했어요, 박은호를. 그나마 양아버지까지 학대를 했으면 어떤 사람이 히틀러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마타네의 사수, 이걸 작곡한 베버를 소개해줬습니다. 이 아이를 음악적 감수성이 있으니까 음악가로 좀 키워다오 하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박은호 이 음악 듣고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예술가 중 최고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8살짜리가 찬사를 보냈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둘 건 아니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박은호는 음악에 빠져듭니다. 이 음악을 듣고. 찬송가에도 나오는 음악이죠. 마탄의 사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탄이라는 것은 이제 마법 탄환이라는 얘기죠. 막스라는 사냥꾼인데 사악한 사냥꾼이 너의 영혼을 팔면은 나한테 주면 내가 이 백발백중 맞출 수 있는 이런 마탄을 주겠다. 근데 나중에 대회를 나가서 들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은자가 구명을 해줘서 행복한 미래를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아무튼 여기 이제 박은호가 이런 음악을 듣고서 멜로디가 너무 좋죠. 웅장하고. 어린아이는 이 음악에 빠져듭니다. 네, 노래 한 곡 여기서 더 듣겠습니다. 학교 공부에 제대로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실력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천재성이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질 않았어요. 모범생도 아니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아까 이제 베버의 그 음악을 듣고 음악의 꿈을 키웠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곡을 듣고 나는 음악가가 돼야겠다. 바로 이 곡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합창 9번입니다. 음악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자퇴를 해요. 그 자퇴를 하고서 자퇴한 사람이 뭐 실망하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일을 하겠다. 배우지도 않고 교향곡 1번 시장조를 작곡합니다. 남들은 지금 한참 배워야 될 때인데 배우지 않고 해요. 그래서 그냥 라이프치 대학에 입학을 해요.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작은 극장이지만 시골 극장 지휘자가 됩니다. 네, 지휘자 요청을 받고서 지금 흐르는 음악은 지난 수업 시간에 들려드렸던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입니다. 민나라는 여자 가수가 2층에 있었는데 그 숙소 1층에 바그너가 묵게 됐습니다. 굉장히 예쁜 가수였습니다. 미모의 인기 여배우였고 바그너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음악가. 네, 바그너가 그냥 둘 리가 없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했어요. 민나의 아버지는 군악 때 트럼펫을 불다가 제대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엄청 싸웠답니다. 끝없이 싸웠어요. 아마 저희 부부처럼 그렇게 싸운 것 같아요. 계속 싸워.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했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도 싸웠대요. 계속 결혼식 도중에.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이러는 걸 노또라고 그러죠. 안 맞기 때문에 노또라고 그러죠. 절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 바그너는 힘든 현실 속에서 큰 꿈을 그립니다. 내가 이런 곡을 써야지. 이런 곡을 쓰면은 대히트를 할 거야. 이런 구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동르마제가 집정관이 있는데 그 부패를 청산하고서 다시 개혁을 해서 올바른 나라를 세우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그 자신이 정권을 잡자 본인이 이제 부패하게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오페라를 만들면 아마 굉장히 성공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나가 계속 속을 썩여요.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는 거죠. 바그너가 권총하고 채찍을 들고 이제 쫓아갑니다. 그걸 데려오기를 계속 반복해요. 막 정신병 걸리는 거죠. 이제 바그너 이제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뭐 돈도 잘 못 벌고 그 빚쟁이들 쫓아와서 도망갑니다. 가는 도중에 또 마차가 엎어져요. 그래서 바그너는 조금만 다쳤지만 민나는 얼굴에 평생 상처가 있을 정도로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 도망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또 폭풍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여기서 바그너는 곡을 구상을 해요. 나 어떤 곡 써야지 막 이런 웃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곡이 마이어베어가 이제 소개를 해줘요. 계속 마이어베어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돈 좀 꺼달라고 그러고 뭐 어떡하라고. 이 사람 덕분에 이 곡이 초연이 돼서 대성공을 합니다. 본인의 예상대로. 근데 나중에 자꾸 가서 부탁을 하니까 마이어베어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좀 혼자 좀 살아봐. 그래서 유대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필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왜냐면 그 바그너가 생각할 때 그 마이어베어는 자기보다 못한데 유대인들은 그 돈 계산에 빠르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박해를 아직 없으니까 아주 뭐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못한데 이자에 밝아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는 거다. 저 사람들은 음악을 할 줄 모르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히틀러는 이 사람의 음악을 나중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정신도 받아들이게 되고.
리스트가 후원자가 됩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이 리엔치입니다. 네,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이유가 필요한 거죠.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드는 거다. 능력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혁명이 일어날 때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이 세상은 자기 능력에 의해서 공평하게 돼야 된다. 이런 거에 공감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돼요. 나중에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어떤 희생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살고 막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했던 겁니다. 근데 히틀러가 그렇게 사람들은 선동할 때 바로 이런 음악이 라디오에 쫙 깔려요. 배경음악으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합니다. 젊은이들이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거리로 다 뛰어드는 겁니다. 이 음악 하나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미디어의 단점이기도 하죠. 실제하고는 틀린 건데 그 미디어로 인해서,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노이저 서곡입니다. 저도 이 곡 너무 좋아하죠. 타노이저 서곡. 타노이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엘리자베트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사이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정신적 사랑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베누스, 어떤 성에 들어가서 베누스를 만나게 됩니다. 비너스예요. 베누스라고 하는데 육체적 사랑을, 쾌락을 탐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사랑의 중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육체적 사랑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이 피폐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그러니까 그 베누스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너 돌아가려고 그러냐. 내가 더 잘해줄게. 아니야, 난 이제 갈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너무나 지쳤어. 이제 이 생활이 싫어.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환영처럼 사라지고 5월의 숲에 이슬이 맺히면서 화창한 5월의 숲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멀리서 바로 이런 순례자의 합창이 들리게 됩니다. 타노이저 서곡입니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노래 경연대회를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실수를 해요. 타노이저가. 남들은 다 이제 어떤 장원 급제 할 때 할 때하고 비슷해요. 어느 주제를 던져주면 그거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근데 전부 다 정신적 사랑을 노래하는데 타노이저는 육체적 사랑을 막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들킨 거죠. 너 어디 갔다 왔지? 그래서 너 베누스 만나고 왔구나.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했던 그 여인이 엘리자베트가 나서서 기회를 한번 주자. 순례를 갔다 오게 우리 해주자. 이렇게 막아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갔다 왔는데도 한 번 저지른 죄는 용서될 수 없다. 교황이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대신 죽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바그너를 비판하기도 해요.
그렇게 남자로 해서 여자가 희생하는 걸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곳곳에서.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네, 혁명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능력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야지. 근데 궁정 악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궁정 악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거기 데모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쿠데타는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년간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독일에 삼색기가 쓰였다고 그래요. 1848년도에 일어난 봉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작곡하고 갔거든요. 로헨그린. 요 악극을 작곡을 하고 갔는데 초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으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리스트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초연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공연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엘자 공주가 있는데, 동생 고프리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고프리트가 왕이 되겠죠. 둘이 숲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엘자 혼자 나온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동생이. 살인 누명을 쓰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동생을 죽였다고. 근데 사실은 공주 엘자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백조로다가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인 누명을 내가 정말 안 죽였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수가 많죠. 그러면 결투를 해라. 대신 누가, 그 여자가 어떻게 결투를 해요? 여자 대신 누가 결투를 대신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로헨그린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누명을 이제 풀고, 그래서 엘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처럼,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냐고 절대 묻지 마라. 근데 물어요. 누구냐고 묻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떻게 된 거냐. 끝까지 안 물어서 묻게 돼. 근데 그거를 궁금해하는 거를 말 안 하면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말하고 떠나야겠다.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금지된 질문을 해버리는 바람에 떠나게 되고 동생 고프리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이 슈반, 슈타인 성, 백조의 성, 그게 나오는 성이에요. 그때 왕 루드비 2세, 이 바그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성을 갖다가 거기에 나오는 그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지시를 합니다. 그게 디즈니 영화에 등장하는 신데렐라 성의 실제 모델이에요. 바로 이 모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일요일 날 봤던 그곳. 네.
일요일만 되면 이걸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루드비 2세가 바그너에게 미쳐가지고 그 안에 세트장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똑같이 만들었답니다. 네, 얼마나 바그너 음악이 좋았으면 좋았을 수 있죠. 그 시대 음악은 이런 음악이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 영화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획기적인 음악이었어요. 사람 마음을 음악이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음악이었죠. 네. 제가 쓸데없는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 화면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음악은 환각제입니다. 환각제. 네, 그걸 이제 강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을 세뇌할 때는 뭐 종교 수단에서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 타악기를 많이 사용했죠. 옛날부터 종교 수단에서는 음악을 많이 사용해요. 환각제. 제가 이렇게 수치까지 이렇게 도파민 도파민 수치가 21%까지 코카인 흡입했을 때와 비슷. 그 음악을 완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경우의 얘기죠. 그렇다면 이 음악으로 사람이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영화에 음악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감동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을 쾌락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음악이. 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죽일 리가 없죠.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은 거를 들을 수가 없는데 그 기분 좋은 데다 어떤 메시지만 넣어놓으면 그 사람이 조정되는 겁니다. 네, 이건 미션 영화, 이건 실화입니다. 어떤 절벽에 있는 어떤 원주민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만 보내면 죽여요. 그래도 또 보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또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러 또 갑니다. 이번에는 악기를 가지고 가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연주를 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트리스탄이라는 사람이 모월드라는 사람과 싸우다가 어떤 남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트리스탄이 부상을 당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이 이졸데라는 이 여인은 트리스탄이 죽인 사람의 여자애였습니다. 그리고 이졸데라는 여인이 죽게 됐을 때 또 살려준 적이 있어요. 왕이 신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졸데를 잡아오라고 트리스탄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이졸데를 지금 트리스탄은 잡아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고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고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서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죽기를 작정을 합니다. 서로 우리 쿨하게 이 사약을 먹고 죽읍시다. 나도 미련 없습니다. 같이 죽죠. 서로 하인한테 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먹습니다. 근데 그 약은 사랑의 묘약이었어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주기로 한 건데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다 잘못된 약을 사약을 준 게 아니라 사랑의 묘약을 줬어요. 그거는 하루라도 안 보면 미쳐버리고 3일을 안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묘약이었어요.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은 엄청나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 바그너에 미친 루드비 2세. 지금 빚 때문에 쫓기고 10여 년간 망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고 있어요.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엄청 잡혀가고 있거든요. 바그너는 그 왕 때문에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신하들을 보내요. 그 숨어있는
바그너에게 신하들은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미네르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안에 떨 필요 없이 작곡가의 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평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그 왕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바그너의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그리고 루드위히 왕은 바그너를 우상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바그너는 힘들었지만 굉장히 돈도 많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의미가 없었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말년까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리스트 도와줬잖아요. 아까 베젠둥크 노래도 베젠둥크가 누구냐면은 막 도망 다닐 때 숨겨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젠둥크의 부인 그 마틸다 15살이나 어려요. 또 그 부인하고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좋아하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 리스트 잘 도와주고 있었는데 리스트의 딸 지금 결혼 생활 해갖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코지마라고 이게 민나였고 지금 민나랑 저 바그너는 살고 있고 다른 그 한스폰빌러 주의자가 있어요. 그 부인으로서 잘 살고 있어요. 또 코지마를 또 유혹을 해가지고 나이 차이가 24살인가 차이 나거든요.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음악을 너무 잘 만들어서 아마 그랬겠죠. 코지마 빠져버린 거예요. 바그너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48년인가 혼자 살아요. 되게 오래 살아요. 90몇 살까지 살아요. 코지마 올해도 살아요. 리스트하고 바그너하고는 친구입니다. 근데 친구에게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친구에게 자기 딸을 주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니른베르크의 명가수라는 곡을 만듭니다. 이 곡 기가 막히죠. 옛날 음악이 아니죠. 지금 들어도 너무나 달콤한 음악이에요. 네, 바그너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율이 너무 좋아요.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 곡마다 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이야기를 뭔가 해요. 자기 이야기를.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명가수. 이건 뭐냐면 노래자랑 대회예요. 자기가 작곡해서 노래를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이런 이렇게 해라.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 규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노래를 잘 부른다는 그런 내용.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음악을 만들고 있는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니체가 좋아합니다. 그래 모순의 뭐 해가지고 비극의 탄생, 모순된 화성을 쓰지만 그런 니체가 되게 좋아요. 나중엔 서로 싫어했다가 또 다시 좋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렇게 바람을 피고 아무튼 24살이나 어린 그 남의 부인을 뺏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른 아침 정말 역사에 남는 유명한 연주가들로만 섭외를 해요. 최고의 연주가들 15명을 계단에 쫙 늘어뜨립니다. 아직 자기 아름다운 부인은 자고 있습니다. 작곡을 해서 그 작곡한 곡을 자기 부인에게 선물을 합니다. 어디선가에서 들려오는 이 아름다운 음악들 당신에게 바칩니다. 악보를 선물을 합니다. 아들 이름을 지크프리트라고 지고 이 곡을 지크프리트라고 만듭니다.
정확한 제목은 지크 브리트의 목가, 아니면 또 계단에서 연주했기 때문에 계단 목가라고도 합니다.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인데, 추종자들은 엄청났습니다. 이 음악 때문에 설득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 네, 화성이 너무나 달콤하죠. 이런 음악 선물을 이벤트를 해서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넘어오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극장 설계에 참여합니다. 이제 뭐 세상은 다 내게 된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도 다 내 거고. 네, 자기 뜻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추종자들이요. 지금도 독일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그너라고 그래요. 너무 실망해요. 베토벤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토벤은 전 세계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바그너를. 음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바이로이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극장은 바그너가 디자인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평평했어요. 네, 그리고 그쵸. 그 리트렌제스처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층, 2층, 3층 이렇게 하고 막 무대가 더 높고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그너 때부터 옛날 노천 극장처럼 야외 극장을 안으로 들여온 거죠. 무대가 낮고 객석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무대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객석이 높아야지 합리적이다 본 거죠. 그리고 극장에 와서 니들은 먼저 들어가 있어. 한쪽에서 떠들고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안 들어가고 이제 밖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그너는 로비를 없앴어요. 극장 들어가서 문 열면 그냥 공연장이에요. 문 열면 공연장이에요.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는 추워서 그냥 무조건 극장 들어가든지 집에 가든지 해야지. 네, 로비가 없어요. 네, 바이로이트. 그 다음에 극장에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 있어서 못 나가게 통로가 없어요. 한 번 앉으면 그만 못 나와요. 그럼 화장실 다 갔다가 이제 앉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음악만 감상하라 이거예요. 네. 지금도 이 극장에 가면은 바트로이트 극장에 바이로이트 극장에 가면은 소방법에 안 걸리나? 저도 이제 갔다 온 사람이 들리는 얘기인데, 문을 철커덩하고 닫는 소리를 들려준대요. 아주.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위압감을 확 느낀대요. 그리고 불을 딱 끄면은, 비상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암흑천지래요. 예, 그러고서 빛이 딱 나오면서, 이제 공연이 시작된다. 예, 이 극장을 가려면은, 한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이제 예매가 이미 끝났다고요. 근데 그 바그너, 우리나라 협회, 거기를 통하면은 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까지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예매해놨다가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이 동네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그래요. 굉장히 작은 동네고, 저녁 때면 굉장히 번성하고 이런 데는 아닌데, 전 세계에서 여기를 가려고 그렇게 굉장히 불편하대요. 뭔가가 불편한데, 그거는 니네가 책임져라. 그냥 여기 당당하게. 어차피 여기는 예매가 10년 이상 된대야. 엄청난 부가가치.